여보, 나왔어. 새벽 1시 40분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출장 중이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있던 저에게 술에 만취한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아내로 착각하신 걸까요? 여보, 오늘은 일찍 자자. 떨리는 60대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밀어야 했어요. 분명히 밀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6일 동안 반복됐습니다. 매일 새벽 어김없이 열리는 방문. 점점 더 대담해지는 시아버지. 점점 더 저항하지 못하는 저. 하지만 이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천장에 숨겨진 CCTV 2대.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꾸민 테스트. 지금부터 그 6일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꾸민 계획된 함정에 빠져 집에서 쫓겨나는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새벽 1시 40분 조용한 집안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서울 출장 중이고 시어머니는 일본 여행을 떠나신 상황. 혼자 있던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아내로 착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3일 동안 반복된 새벽의 방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3박 4일 일정으로 떠났죠. 시어머니는 마침 동창들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지은아, 집 좀 부탁한다. 식사 챙겨드려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당부를 받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도 시댁 생활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며칠 정도야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곧 돌아올 테고 시어머니도 금방 오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첫날 밤 집은 고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1층 안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3층 안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새벽 1시 40분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화장실 가시는 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숨을 죽였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술 냄새.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제 침대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는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하고 계신 걸까요? 여보, 오늘은 일찍 자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마치 젊었을 적 신혼부부처럼 애틋한 어조였죠. 그리고 떨리는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손이었어요.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실수야. 시아버지께서 술에 취해서 착각하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아버님, 저 지은이에요. 어머님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뒤로 물러나셨어요. 아, 지은이구나. 미안하다. 내가 술을 좀 마셔서. 그렇게 중얼거리시며 시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목에 남은 온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착각이었어. 술 때문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던 시아버지의 떨림이 계속 제 가슴을 두드렸거든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시어머니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아침 식사는 1층 식탁에 차려두고 저는 3층에서 시간을 보냈죠. 어젯밤 일은 그냥 잊자. 시아버지도 술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저녁이 되자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오늘도 또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저는 일찍 방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 30분쯤 또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느렸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천천히 제 방문 앞에서 멈춘 발걸음, 그리고 문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잠갔는데? 하지만 문은 열렸습니다. 제가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걸까요? 시아버지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도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지만 어제보다는 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지은아. 이번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들 없으니까 좋지?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옛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시어머니가 늘 그 냄새만 맡으면 내 아버지 생각난다고 하시던 그 향수.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즐겨 쓰시던 향수였죠. 소주 냄새와 뒤섞인 그 향수 냄새가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밀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밀어야 했는데 몸이 굳어버렸어요. 60대 허리가 아프실 텐데. 그런 이상한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시어머니는 평생 시아버지 곁을 지키셨죠. 젊었을 때도 지금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느끼셨을 감정들이 문득 궁금해졌어요. 시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60대의 체온이었지만 묘하게 안정감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시댁에서 늘 조심해야 했던 긴장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착각.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껴졌죠. 이게 뭐지? 내가 왜 밀지 못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체온이, 향수 냄새가 계속 제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언제 와?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일이 좀 늦어지고 있어. 남편의 대답에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하루만 더 버티자. 그럼 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는 좀 더 대담해지셨어요. 새벽 1시 30분 어김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문을 확실히 잠갔는데도 열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시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무섭지?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아버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섭다. 혼자 있는 게.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60대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문득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늘 곁에 계셨지만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진 부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여보, 입술 아직 부드러워.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의 얼굴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입술에 주름이 보였어요. 소주에 젖은 숨결이 코끝을 스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토감이 올라왔어요. 정말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매일 느끼셨던 건가? 시아버지의 손길이, 그 떨림이 젊었을 때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60대의 외로움이라는 걸 문득 알게 됐거든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너무 외로웠나 보다.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왜 밀지 못했는지, 왜 그 순간 시어머니를 떠올렸는지 그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유혹한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미 늪에 빠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식사도 거르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와. 그럼 이 악몽도 끝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올까? 그런 생각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확인했어요. 확실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의자를 문 앞에 놓았죠. 이제 안 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1시 30분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손잡이가 돌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막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잠시 문을 밀어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문 좀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지은아, 마지막이야. 내일이면 아들 오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아버지는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1시 58분. 남편이었습니다. 지은아, 잘 자?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걸까? 응, 잘 자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아무 일 없지? 남편의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없어. 왜? 아니, 그냥. 아버지 괜찮으시고?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응, 괜찮으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자. 내일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52초간의 통화였지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대 밑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눈이 보였어요. 남편의 전화가 온 순간 시아버지는 황급히 침대 밑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60대 몸이 그렇게 민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빠르셨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시아버지는 천천히 침대 밑에서 나오셨어요. 먼지가 묻은 옷을 털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지은아. 놀랐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대로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만약 남편이 지금 집에 들어왔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전화, 침대 밑에 숨어 계시던 시아버지,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거든요. 닷새째 되는 날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일정이 또 늦어졌다며 하루 더 서울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날씨가 좋아서 하루 더 있다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다들 하필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으셨어요. 새벽 1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의자도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힘으로 밀어버리셨거든요. 지은아, 오늘은 안 도망가. 시아버지의 말투는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부부처럼 편안한 어조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침대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도 외롭다. 너도 외롭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시댁에서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친정도 멀고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 외로움을 시아버지께서 간파하신 거죠. 아버님도 외로우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어머니하고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이야. 그 고백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60대 부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지은아,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저는 밀어야 했어요. 분명히 밀어야 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걸 알면서도 저는 점점 더 저항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도 외로우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없는 집, 아들 내외가 늘 조심스러운 시댁 생활, 그 모든 게 60대 시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더 문을 열어두게 됐고 시아버지의 손길에 몸을 맡기게 됐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제가 점점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드디어 남편이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오늘 밤에 갈게. 늦어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는 마지막이라고 하시며 다시 오셨습니다. 새벽 1시 30분 문이 열렸어요. 지은아, 마지막이야. 아들 오기 전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절박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야, 지은아.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복도 불빛과 함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저와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셨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시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사과는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저 의례적인 말투였죠.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지은아, 뭐 할 말 없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여보, 이건 오해야. 겨우 그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남편은 천천히 옷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옷장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이었어요. 이것 좀 봐. 남편은 노트북을 침대에 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 방 천장 구석,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곳에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 화면엔 지난 엿새 동안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첫날 밤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신 장면, 둘째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안으신 장면, 셋째 날 제가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가린 장면,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점점 더 저항하지 않는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하면 착각한다고 믿을 수 있나 확인하고 싶었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출장도 시어머니의 일본 여행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시댁 며느리가 60대 시아버지 유혹에 넘어갈까? 남편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게 테스트였어.
그리고 넌 떨어졌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넷째 날부터 넌 문도 안 잠갔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말로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점점 더 저항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각서였어요. 내일 아침까지 나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널 믿고 싶었어. 아버지가 정말 착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래, 당황했겠지. 무서웠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넌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서류를 침대에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CCTV 화면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 모습이, 제가 무너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함정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언제 오셨는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어젯밤에 왔다. 비행기 일찍 탔어. 그 말투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무겁게 깔려 있었죠.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할 말 있으면 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세 사람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착각하신 줄 알았어요.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착각? 우리 영감이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이건 다 계획된 거였어. 계획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작년에도 있었어. 전 며느리 때도.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며느리요? 응. 우리 형이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남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댁에선 큰아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형수도 똑같은 테스트를 받았어. 그리고 떨어졌지.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들을 시험하시는 거야. 진짜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받으려면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게 전통인가요? 시댁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전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집 방식이지.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이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시아버님께서 날 시험하셨어. 그리고 난 통과했지. 어떻게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첫날부터 경찰에 신고했어. 그게 정답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니. 그럼 저는 뭘 해야 했나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첫날 밤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바로 나한테 전화했어야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만 시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신고를? 제 말에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게 포인트야, 지은아.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남편은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거 봐. CCTV 2대 6일간의 기록. 화면엔 제 방뿐 아니라 복도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새벽 1시 30분마다 찍힌 내 모습이 다 있어. 첫날엔 당황했지. 둘째 날엔 망설였고, 셋째 날부터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60대 시아버지 유혹에 넘어갈까? 그게 우리 테스트였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외로워 보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외로움은 핑계가 안 돼. 형수도 똑같은 말 했거든. 이혼 각서가 다시 제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사인하고 나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기회는 6일 동안 있었어. 넌 그 기회를 다 날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쌌어요. 시댁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단 하나의 캐리어에 담겼습니다. 남편은 방 밖에 서서 제가 짐을 싸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난 널 믿고 싶었어. 진심으로. 근데 넌 날 실망시켰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저를 실망시켰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다음 사람은 통과하길 바란다.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사람. 결국 저도 전 며느리처럼 실패한 사람이 된 거죠.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3층 창문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분도 이 테스트를 통과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난 6일을 떠올렸습니다. 만취는 핑계였어요. 시어머니의 일본행도, 남편의 출장도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죠. 저는 그 함정에 스스로 뛰어든 꼴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첫날 밤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가족이니까. 그 생각이 저를 망친 거예요. 시아버지는 가족이니까 설마 진짜 그러실 리 없다고. 착각이실 거라고, 술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제 마음이 결국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시댁 3층은 제 무덤이 됐어요. 문은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연 건 다름 아닌 저였죠. 친정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현관에 서 계셨어요. 남편이 미리 연락을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지은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3층 천장과 똑같은 하얀색이었어요. 문득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혼 절차를 밟고 다시 시작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여러분, 만약 시댁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에요. 60대 시아버지의 문소리가 들린다면 그 문을 절대 열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제가 6일 동안 배운 교훈입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생에는 좀 더 현명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시댁 3층의 추억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묻어두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웃으며 털어놓을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며느리의 6일간의 기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시험.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